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조만간에 구독자 10만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 분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시켜주고, 또 그동안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던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 찐콕TV가 지향하는 바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 시대에 있어서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또 정치랄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무언가 이 찐콕TV의 어떤 그 영향이 좀 선한 것으로 좀 미쳤으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슈퍼챗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또 금액도 마찬가지죠. 그게 크냐 적냐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받은 슈퍼챗 이런 금원은 제가 아주 소중한 곳에 쓰겠다고 댓글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제 개인적으로 이걸 쓰지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불이웃이랄지 공공의 이익과 또 여러 가지 이 시대에 좀 어두운 곳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을 참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업로드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유증교사가 아니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올 것이고, 형량은 실형 선고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형에 있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실형은 법정고소를 하든지 징역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선고하는 게 실형인데, 일반적으로 방송이나 그런 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실형이라는 그런 문구를 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실형은 이제 집행유예 정도 형을 말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댓글 보니까 구속이 된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죄질이 불량하다 하더라도 사실 제1야당 대표를 이제 구속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많이 제가 틀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약간 변수는 그런 거죠. 지금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랄지 또 강성 지지자들이 장외 집회하고 100만인 서명 운동하고 무죄 촉구대하고 지자체 단체장 기초의원들, 광의원들 나와서 지금 엄청나게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잖아요. 그럼 재판부가 겁박했을 때, 재판부가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로 법률과 양심, 상식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유죄 판결이 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로드 영상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명태균이가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또 윤 대통령을 만났을까 했는데, 이번 창원지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압수수색한 내용 중에서 카카오톡이 발견됐는데, 이제 카카오톡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PC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발견된 카카오톡을 근거로 해서 명태균을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어떤 여권의 유명 정치인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는지 이제 그 부분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부부와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제 그 부분이 밝혀졌고, 또 그 500만 원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았다는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유력 정치인, 유력 정치인은 대통령 부부도 있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 이게 유명 정치인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내용을 보니까 이 굉장히 같이 친분을 쌓아왔는데, 검찰은 명 씨를 조사를 하면서 명 씨로부터 이준석 의원하고는 2021년 중반부터,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는 2020년 말부터 알게 됐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의원보다는 좀 더 빨리, 뭐 한 5, 6개월 그 정도 빨리 명태균 씨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김건희 여사하고는 언제 만났냐? 그것은 2021년 6월쯤 만났다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A 교수와 현재 국민의힘 비의원이 명 씨에게 김 여사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해서 소개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여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 여사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점을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을 먼저 알게 됐고, 21년 중반부터 이준석 대표를 알게 됐고, 이게 중반이라고 하니까 뭐 김건희 여사 만난 것도 21년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하고는 좀 비슷한 시기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좀 더 이준석 의원을 먼저 만났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김 여사를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윤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2021년 6월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2021년 6월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윤 대통령 부부가 만났는데 그게 7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윤봉길 기념관에서 6월 29일 날 대선 출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4일 날 같이 세 명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상당히 명태균 씨하고 이 윤 대통령 부부하고 김정인 위원장하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만남이 이제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연락이 되면서 지금 뭐 문제가 되는 대통령의 녹취 파일이랄지,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걸 증거를 확보해 놓은 거죠. 사진 찍고 녹취하고, 그리고 그것까지 자랑하고. 그런데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은 2022년 6월에 경남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에 이제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았잖아요. 이 부분하고, 또 2024년 4월 10일이죠. 22대 총선, 여기서 두 차례 걸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처음에 2022년 6월에 그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히 의견 개진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변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에서 이제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이전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자신이 개입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중진들을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기가 뭐 김해갑으로 가야 한다, 김해갑에 뭐 출마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자료 보면 그게 사실이나 신빙성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 부분도 검찰이 더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게 7불사 회동이잖아요. 7불사 회동이 올해 2월 29일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전부터 이준석 의원을 명태균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7불사에서 이준석, 천하람 이렇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까지는 이준석, 천하람, 김영선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7불사 회동을 주선한 사람이 명 씨라는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무소속이나 개혁신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가고 싶어 해서 이준석과의 어떤 미팅을 명태균 자신이 주선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또 명태균이 개입이 돼 있구나.
뭐 다 어디 여기 다 좀 발을 담그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자랑하면서 뭐 공천 개입하고 또 기초 의원이랄지 또 기초 단체장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혐의 이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한 거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공천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 나온 게 있죠. 명태균 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 받았다는 내용.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이번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전에 명태균과 친했다가 이제 배반을 한 강혜경 씨도 전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태균이 500만 원 받았다고 자랑을 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었고 또 전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소장 그 사람도 그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가 500만 원 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명태균은 왜 500만 원 받았냐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교통비를 500만 원 줬다는 거죠. 교통비를 5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줬을까? 단순한 수고비,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도와줬다는 의미로 수고비를 준 것인지 이제 명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일부 뭐 민주당의 야권에서는 이거 여론조사 해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준 게 아니냐, 대가성이 준 거 아니냐, 그러면 뭐 뇌물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돈 자체가 뭐 도와줬다는 의미로 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게 뭐 어떤 그 공천이랄지 아니면 여론조사한 대가로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사실 500만 원 준 거랄지 이제 여러 가지 내용 보면 이제 대통령 부부와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검찰에서 대통령 부부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일단 대통령 조사하기 힘들겠죠. 김건희 여사를 사실은 이제 조사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지금 드러난 것 중에서 공천 개입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500만 원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 이 500만 원 봉투에 코바나 컨텐츠가 사용하는 그런 봉투라고 하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준 게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어떤 언론 보도 보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는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이제 거짓말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고민은 김건희 여사를 과연 조사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만약에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서면 조사를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서도 이걸 조사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명태뉴스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전화를 하고 돈을 주고 텔레그램 하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영부인 또는 대권 후보의 부인으로서 이런 행위가 적절하지는 않게 보입니다.